도내 주력 산업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공장을 착공하고 나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측근 인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도 사무처장으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로건설로 맥이 끊겼던 지리산 정령치가 30여 년 만에 복원되는 등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 복원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조성이 한창인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처음으로 공장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주력 산업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희소식이어서 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조성을 시작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업체 2곳이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기능식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BTC는 그동안 주문자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생산을 위해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BTC 제1공장을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커피 원두로 티백을 생산하려는 CNC 레그비도 같은 날 착공했습니다. 익산 왕국면 일대 7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현재 60% 정도 완공됐습니다. 익산시는 조성에 비해 분양률은 16% 수준이지만 이번 착공을 계기로 분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식품기업들 분양이 쇄도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식품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클러스터 내에는 기능성 평가센터와 품질안전센터 등 6대 지원시설도 가동을 시작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도 끝냈습니다.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가 우리 전라북도는 매우 큽니다. 농생명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을 최고의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세계 다국적 종자기업 경쟁에 필요한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도 준공되는 등 전북 농생명 산업이 서서히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로 건설로 맥이 끊겼던 지리산 정령치가 3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령치를 포함한 백두대간 생태복원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줄기인 지리산 정령치. 구불구불한 도로 건설로 끊겨버린 정령치 능선 일부가 푸른 숲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988년 지방도 건설로 단절된 뒤 28년 만입니다. 터널 위로는 야생동물이 오가는 생태 통로가 조성돼 로드킬 위험성이 줄어들었고 능선 곳곳에는 억새와 철쭉이 심겨져 주변 생태계와도 조화를 이뤘습니다. 찻길에 가로막혔던 산길이 연결되면서 등산객들도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산행인들도 많이 오고 또 여기 뭐 생태계 그걸 조성한다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겠네요. 특히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훼손되어 온 백두대간을 다시 연결시켜 국토의 정기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복원됨으로써 이제 이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 그다음에 백두대간의 그 연결성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회복되는.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복원 사업은 내년 전남 구례의 밤제 터널로 이어져 2023년까지 10개 지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에 도내에서는 1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시국회의에 따르면 민주노총 4,500명, 전농 5,000여 명이 버스를 대절해 총궐기에 참여하며 각 시군 시국회의와 대학 일반 시민 등 12,000여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풍남문 광장에서는 내일 오후 4시부터 집회 생중계와 공연 시민 발언 자리가 마련됩니다. 전북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처장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모두 똑같아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점수를 협의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0월 사무처장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채용에는 A씨와 B씨 2명이 응시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A씨에 대한 채점표입니다. 경력 16점, 직무수행계획 9점, 자원봉사활동 실적 9점, 합계 34점입니다. 그런데 5명의 심사위원이 똑같은 수치로 점수를 줬습니다. 탈락한 B씨의 점수도 마찬가지. 경력 12점, 직무수행 7점, 활동실적 5점, 총점 24점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동일한 점수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의 채점표의 필적까지 비슷해 한 사람이 점수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분을 아예 찍어 놓고 그다음에 서류나 채점 심사표를 짜 맞추기로 짜 맞췄다. 이런 의혹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원봉사센터 내부의 도덕적 해이도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학생들로 구성해 떠난 캄보디아 자원봉사 현장에는 초등학생인 센터장의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원봉사센터는 필적이 비슷할 뿐 심사위원 각자가 채점한 것이 맞다고 밝혔으며 센터장 아들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2년 전 있었던 센터장 선발에서도 도지사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 역시 불공정한 평가 속에 선발됐다는 논란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전북의 주력 산업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탄소 산업입니다. 도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성과는 물론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이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에 너무 허상을 쫓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탄소기업. 전기를 통하면 열이 나는 탄소 섬유의 특성을 활용해 정류장에 설치하는 발열 벤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라야 극소량, 탄소 업체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탄소 발열체는 열 전도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조금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탄소 발열체를 사용을 하는데 익산의 한 마스크팩 업체는 전북을 대표하는 탄소 산업체로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잘 찢어지지 않는 포장지가 탄소 응용 제품이라는 것인데 사실 탄소 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가 탄소 기업으로 분류한 업체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지난 2년간 문을 연 탄소 기업 1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종업원이 2~3명뿐으로 고용 창출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복합재를 만들어서 복합재에 맞는 그 완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적용시킬 거냐는 아이템이 아직 없다라는 문제잖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조선업체를 탄소 기업으로 업종을 전환시키겠다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이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적극적인 회생책 대신 기약 없는 탄소만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경상남도나 부산이나 울산 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는 기업도 유지 못하는데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민선 6기 핵심인 탄소 산업에 올인하는 사이 주력인 조선과 자동차 2마리 토끼를 모두 잃지는 않았는지 고민이 커집니다. 과연 전라북도의 산업 정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도내 주력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오전 8시 3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조선과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도내 주력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온 공장이나 창고들이 예술혼을 불러일으키는 창작 전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는 물론 예술 교육도 가능해 주민 참여를 이끌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천장에 매달려 추억을 재생합니다. 옥상 위 버려진 물통도 다양한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배전함, 켜켜이 쌓인 먼지는 그대로지만 공장 전체가 도화지가 됐습니다. 25년 전 문을 닫은 카세트 테이프 생산 공장이
18명의 예술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도, 또 확장, 도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도심 속 버려진 공간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양곡 창고를 개조한 삼례 예술촌을 시작으로 순창에서도 지난 3월에 양곡 창고를 개조해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곳곳에 들어선 예술 공간의 기능은 단순히 전시만이 아닙니다. 예술 교육은 물론 주민이 참여해 공간을 가꿔가는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탈북예술공장도 시범 전시를 마치면 공간을 재정비하고 공원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냥 서 있던 게 아니라 오래된 50년, 6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을 불러내고 무너져가는 구도심의 공동체가 버려진 공간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의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성인 비만율은 37.7%로 2005년보다 4.8%포인트가 증가했고 전국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도내 성인의 고도 비만율은 6.03%로 10년 전에 비해 2.7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주 덕유산에 첫눈이 내려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덕유산 향적봉에 4시간가량 눈이 내려 3cm가량이 쌓였으며 덕유산 국립공원은 올해 첫눈이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을 맞아 올해도 가래떡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협동조합은 전주 향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화, 한옥마을 관광객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를 6년째 열었습니다. 무와 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김장 채소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최근 고창에서 김장용 무가 본격 출하되고 배추 역시 출하량이 늘어 한 달 전 개당 3,000원을 넘던 무는 2,000원 선으로 배추는 포기당 4,000원에서 2,500원 선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우정청과 전주 MBC가 함께하는 여성시대 편지쇼 시상식이 오늘 전주 MBC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시련과 그리움을 주제로 150여 명이 응모해 장미자 씨가 영예의 대상을 받는 등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우정청은 편지문화 확산에 기여한 여성시대 측의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감사원은 전라북도가 지난 4년간 국고보조 11개 사업에서 자체 부담해야 할 171억 원을 일선 시군에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도가 근무평정 서열을 임의로 바꾸고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무 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의 상임 부회장 신설이 논란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스포츠진흥과 지원 육성, 경영기획으로 나눠진 조직 체계를 사무처 하나로 통합하고 그 위에 상임 부회장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개편안은 기존 처와실 체계를 처와본부로 사실상 명칭만 바꾸는 반면 상임 부회장을 신설하는 방안이어서 옥상옥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오는 12월 23일까지 관내 600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난방기, 보일러 고장, 시설 불량 등을 파악해 정비할 방침이며 관내 경로당 이용 인구는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영 도매시장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전주, 익산, 정읍, 공영 도매시장 3곳에서 4개 품목에 한해 3주에 한 차례씩만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광역시도는 공영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검체 채취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나흘간
도내 서해안 지역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과 고창, 부안 지역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해안이나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거나 어로 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완주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